김민재가 벤치에 앉은 채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에게 충격의 3대1 패배를 당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5시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2025-2026 리그 페이즈 5라운드에서 뮌헨은 아스널에게 1대3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는 시즌 초반부터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뮌헨의 첫 번째 패배이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첫 좌절이었다. 김민재는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채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 29세의 대한민국 수비수는 후반 36분이 되어서야 우파메카노를 대신해 교체 투입됐지만 고작 8분여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이미 3골을 내주며 무너진 경기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경기 시작부터 다른 중앙 수비수 조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김민재를 둘러싼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23-2024 시즌 나폴리에서 맹활약하며 뮌헨 이적 당시만 해도 주전 자리가 확고했던 그였지만 현재는 조나단 타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일본인 수비수 이토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11월 중순까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0전 경기 출전에 그쳤고 분데스리가에서는 단 3경기만 선발 출장했다. 최근 몇 경기를 살펴보면 5일 파리 생제르맹전 9분 9일, 유니온 베를린전 결장, 23일 프라이부르크전 13분 출전에 그쳤다. 다만 11월 한국 대표팀 소집 기간에는 2경기 모두 90분을 완전히 소화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에서 뮌헨의 수비진은 처음부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반 22분 아스널은 사카의 코너킥을 팀버가 헤더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뮌헨은 전반 32분 키미히의 긴 패스에서 출발한 공격에서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카리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전은 균형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아스널의 경기였다. 후반 23분 칼라피오리의 패스를 받은 마두에케가 정확한 슈팅으로 2대1 역전골을 뽑아냈고 후반 32분에는 마르티넬리가 노이어를 제치고 빈 골문에 쐐기골을 밀어넣었다. 노이어가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로 추가 실점을 막아냈지만 결국 3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풋몹 등 통계 매체는 우파메카노에게 4.7점 택에 6.1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김민재가 선발로 나섰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한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아침 2가지 방향으로 이 경기를 조명했다. 스포츠조선을 비롯한 여러 매체는 김민재를 선발로 기용했어야 했는데 아스널의 충격에 3골을 내줬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노컷뉴스, 네이트 스포츠 뉴데일리 등은 김민재 후반 막판 투입, 뮌헨 시즌 첫 패배라는 제목으로 경기 경과를 상세히 전했다. 김민재가 처음부터 출전했다면 수비진이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를 제외한 콤파니 감독의 선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패배로 뮌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잔여 4승 1패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반면 아스널은 5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서너미 6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아스널은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 됐다. 뮌헨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 쌓아온 18경기 무패 기록이 런던에서 깨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이는 2015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아스널이 홈에서 뮌헨을 꺾은 공식 챔피언스 리그 첫 승리이기도 하다. 김민재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경 이탈리아 언론들은 유벤투스와 AC 밀란이 출전 기회가 줄어든 김민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뮌헨에서 3점 4순위 중앙 수비수로 전락할 경우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민재 측은 올 여름 알나스르와
첼시의 관심설에 대해 미넨에 집중하고 있으며 극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떠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 이후 진로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민재의 현재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넨 전체 수비 시스템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 미넨은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면서도 수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아스널전에서도 노이어의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실점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수비수들의 포지셔닝과 커버 플레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아스널의 빠른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강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대결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했으며 위험한 순간을 미리 읽고 차단하는 예측 능력이 뛰어났다. 중거리와 장거리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볼 플레잉 능력까지 갖춘 그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완성형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선수였다. 독일 언론들이 그를 몬스터 센터백이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종합적인 능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넨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후 클럽은 대규모 수비진 재정비에 나섰다.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던 조나단 타를 영입했고 우파메카노는 여전히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일본 대표팀의 중심 수비수인 이토까지 합류하면서 김민재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4명의 중앙 수비수가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김민재는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 팬들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김민재는 손흥민, 이강인과 함께 현재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한국 선수다. 그가 미넨이라는 빅클럽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선수들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에서 김민재의 벤치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김민재는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주전이다. 11월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2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는 그의 기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클럽 내 경쟁과 감독의 선호도 문제임을 방증한다. 대표팀에서 90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컨디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클럽에서는 10분 내외의 출전 시간만 받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김민재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 선호도가 김민재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콤파니는 선수 시절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어난 볼 플레잉 능력을 자랑했던 수비수였고 그가 원하는 수비수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쟁이 치열해진 것일 뿐 김민재가 기회를 잡으면 언제든 주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한다. 또 가난하기도 한다.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 원투원 수비 태클 상황, 판단 차단 능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공중볼 경합과 볼 플레잉 능력까지 갖춘 이른바 볼 플레잉 몬스터 센터백으로 독일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앙 수비에서 모두 소화 가능한 만능형 수비수다. 하지만 타의 영입과 우파메카노의 존재, 그리고 이토의 가세로 인해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언 인사이더와 바바리안 풋볼 웍스 같은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가 계속 3, 4순위 중앙 수비수에 머문다면 클럽이 그의 미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긴 시즌 동안 부상과 컨디션 난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그때 준비된 선수가 기회를 잡는 것이 프로축구의 세계다. 실제로 과거 많은 선수들이 벤치 생활을 극복하고 다시 주전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김민재가 현재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다.
11월 대표팀 경기에서 보여준 완벽한 90분 경기력은 그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이번 아스널전은 미넨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시즌 초반 18경기 무패 행진은 인상적이었지만 챔피언스리그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스널은 홈 관중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 미넨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특히 후반전 들어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경기를 장악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승리이기도 했다. 아스널의 마두에케와 마르티넬리가 후반전 교체 투입 직후 골을 터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철저한 경기 분석과 준비 끝에 나온 결과였다. 반면 미네는 경기가 기울어진 후에야 교체 카드를 꺼냈고 김민재 역시 이미 승부가 기운 후반 36분에 투입되면서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만약 콤파니 감독이 좀 더 일찍 수비 변화를 시도했다면 혹은 처음부터 김민재를 선발로 기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패배로 미네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로 밀려났지만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4승 1패로 5위 12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경기들을 잘 치러낸다면 본선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승을 목표로 하는 미넨 입장에서 이번 패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수비의 안정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아스널전 패배는 콤파니 감독과 미넨 수비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김민재가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수비진이 흔들렸고 결국 시즌 첫 패배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한국 팬들과 언론은 왜 김민재를 빼고 경기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그의 출전 시간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민재 본인도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프로 선수로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한때 미넨의 확고한 주전이었던 그로서는 현재의 벤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선수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폴리에서 세리에의 우승을 이끌며 유럽 최고 수비수 반열에 올랐던 그의 멘탈리티라면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넨 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는 김민재가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팬들은 현재 선발로 나서는 수비수들도 나름의 강점이 있으며 감독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논쟁은 김민재의 실력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만약 그가 실력이 부족한 선수였다면 이런 논란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김민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넨에 남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전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시즌은 아직 길게 남아있고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는다면 다시 주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는 정기적인 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팀을 찾는 것이다. 유벤투스나 AC 밀란 같은 빅클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가치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재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다. 미넨에 남아 치열한 주전 경쟁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팀을 찾을 것인가. 그의 커리어와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아스널전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넘어 김민재와 미넨의 관계, 그리고 그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즌 초반 쌓아온 무패 행진이 무너진 미넨은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라는 검증된 수비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한국 팬들은 김민재가 다시 주전 자리를 되찾고 미넨의 수비를 책임지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민재와 한국 선수들의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